제가 한 70대쯤 됐을 때인가 그 대장신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폴립이 5개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오래 놔두면 그게 이제 암이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이제 폴립을 제거를 하고 그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뛰면서 사실은 내가 진짜 뛰면서 행복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못 뛰었을 때 뛰는 코스를 지나갈 때 혹은 뛰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들떠요. 이게 또 재활의학과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꾸준한 유산소라던가 달리기를 했을 때 그게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에 나쁜 부분도 이제 제거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뛰면서 치매 걸릴 확률도 늘어진다 혹은 연장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는 약간 뭐 러닝과 관련되긴 했지만 이제 삶의 어떤 질이라던가 삶의 행복 같은 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따님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따님이 심지어 운동도 되게 좋아하시고 따님의 권유에 의해서 어떤 본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하셨다고. 마라톤을 뛰게 되는 원인을 전부 딸한테 줘요. 딸이 여성 암물 전공을 해요. 근데 제가 한 70대쯤 됐을 때인가 그 대장신경을 한번 해보라고. 저는 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뭐 딸이 하도 글을 써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폴립이 5개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오래 놔두면 그게 이제 암이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이제 폴립을 제거를 하고 한 3년 후에 다시 해보니까 또 한 개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 제거를 하고 80세 중반에 했더니 이제 이상이 없어. 그래서 딸이 이제 나를 살리게 해줬고 그 다음 마라톤도 이제 제가 딸이 자꾸 이제 그걸 좀 하라고. 그래서 그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딸이 자꾸 써서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항시 고마워. 그래서 지금도 그 딸하고 아주 가까워가지고 우리 아들, 딸 자랑하면 매일 나한테 전화를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권유하는 바람에 이제 마라톤 시작했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든지 딸 덕택에 내가 마라톤을 뛴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매일 늦게까지 진료하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사실 오늘도 일했거든요. 2년 넘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체력적인 거를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박사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뛰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걱정 같은 것도 사라지고 되게 행복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삶의 어떤 러닝이라는 게 하나에 딱 정해져서 정말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최대한 루틴을 지키려고 사실은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재활의학과 영역에서 리해빌리테이션 영역에서도 실제로 어떤 꾸준한 유산소라던가 달리기를 했을 때 그게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에 나쁜 부분도 이제 제거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삶의 에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에너지가 넘기는 선한 어떤 영향력 같이 좀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박사님도 좀 그런 부분에도 행복론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이랬는데 행복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는 그런 분야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도전적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는 스터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사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뛰면서 치매 걸릴 확률도 늘어진다 혹은 연장이 된다 이런 것도 믿고 있고 행복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행복 요소를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좋은 대인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의미는 이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 과정을 meaningful activity 그런 말을 해요. 외국에 하도 오래 살아서 영어가 자꾸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뛰면서 사실은 쾌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특히나 마치고 나면은 그 성취감. 어떤 성취감. 내가 진짜 뛰면서 행복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못 뛰었을 때 뛰는 코스를 지나갈 때 혹은 뛰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들떠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역시 뛸 때 엔조이 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좀 뭐 힘은 들죠. 그러나 그 힘이 드는 것이 차라리 나를 기쁘게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나이가 되어도 건강에 자신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열심히 읽었고 또 박사님께서 어떤 살아왔던 그런 인생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박사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항상 힘든 과정도 있었을 거고 책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인생의 분기점 중요한 어떤 시험 아니면 어떤 어디를 합격하거나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을 때도 학점을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고 꾸준하게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되게 담담하게 쓰셨던데 그 과정이 좀 사실 힘들진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참 힘들다고 느껴졌어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대학교 갈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걸 알고 차변날 때 중학에 입학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학교 못 보낸다. 그래서 농사 짓고 있다가 그냥 다시 복학을 해서 신문장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사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사업고등학교 다니면서 주선도 잘 낳고 뭐 성격도 좋으면은 금융기관에 취직이 된다 하는 막연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우연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학 교수를 한번 만났어요. 저번처럼 되겠다 하는 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항시 그는 비전을 갖든지 혹은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하라. 재밌는 거는 서양에서는 우리 아들, 딸을 뭐 다 의사내도 자기 멘토가 누구다 하는 말을 참 자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멘토란 내 선망의 대상은 누구다 하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분처럼 되려고 그러면 내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대학 시험이나 한번 치보자. 쳤더니 대학 시험이 되고 저는 이제 가정교사를 하면서 쭉 이제 대학을 마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게 가정교사를 하면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자니까 먹는 거는 되는데 등록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등록금 때문에 매년 고민을 하고 2학년 군대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가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당시에 그 한국은행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점 관리를 잘 했어요. 그래가 이제 추천을 받고 시험을 치고 한국은행이 되고 제가 조사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부에서 좀 이렇게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전부 우리 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다가 해화원을 조금 다니는 덕택에 가주샤에 가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이래서 이제 해화에 조금 자신도 있고 졸업할 때 학점 관리를 해가지고 어려운 선생한테는 안 듣고 내 성적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안 주겠느냐 싶어서 이제 제가 유학을 돌렸죠. 그랬더니 미국 대학에서는 입학은 시켜주는데 장학금을 안 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타당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걸 하다 보니까 하여튼 카나다에서 장학금이 생기고 장학금이라는 게 이제 1년간 주고 그 1년간 잘 하면은 다음에 연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을 때 한 7년이 걸렸는데 7년 내내 꼭 학기말 시험 치고 나면은 마치 대학교 입학 시험 치라고 고민하는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느껴도 좀 부지런한 편이 있고 또 끊기도 있고 이런 덕에 나갔지 않은가 싶어요. 젊은 분한테 50대 60대 다 젊은 사람이지만 도전적인 일을 자꾸 하시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좀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던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왜냐면은 제가 특히 감명 깊게 봤던 게 호주에서 연락이 왔을 때 영구적인 그거를 포기하면서 가는 선택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잘 됐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혹시 그거를 후회하시거나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갔어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뭐 돌아가도 다시 하겠다 하는데 보람된 삶은 아니함을 유지하느냐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 이런 그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한 3년간 편안하게 살다가 그걸 팽개치고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기분에 마산 시골인데 시골 촌님이 와서 서울대학에서 다녔는데 미국에 가면 못하려 하는 그런 배짱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사실 유학이 그리 어려운 걸 정말 전혀 몰랐지.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카나다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우리 과에서 잘 나가다가 한국 외무부에서 한국학 석자 교수를 호주 대학에다가 돈을 내서 만들고 그걸 이제 세계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신청할까 말까 하다가 뭐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근데 이제 거기 조건이 고약한 게 제가 연구직을 갖고 있었는데 호주는 연구직을 안 주어요. 그 연구직이 어려워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함을 갖고 카나다에서 사느냐, 도전을 하느냐, 굉장히 망설이고 우리 사람은 가지 말자고 그러고 이제 우리 아들도 그때 의과대학 다닐 때인데 아들도 다 여기 있는데 왜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우기고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온다 하고 이제 모험을 해서 갔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호주로 옮겼기 때문에 또 그 옮기고 나도 뭐 책도 여러 권 쓰고 제가 인상의 전성기 60세부터 77세 은퇴할 때까지가 전성기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호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그 전성기도 갖고 학문적으로도 꽤 성공한 편이고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없을 때는 악착같하지만 내가 이제 뭔가 가지고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가정이 생기고 안정적인 게 생기면 사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계속 새로운 도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는 박사님이 이런 책을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감명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20대, 30대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지치고 힘들어하는 2030 세대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좀 조언. 지금 그 젊은 20대, 30대가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그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 사회와 경제가 그런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빨리 뭐 취직해가지고 빨리 돈 벌이고 이런 그 성공을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지 않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전략적인 노력을 시대에 맞게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첫째 이제 지금 세상이 어떠냐를 알아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I 시대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이해하시고 AI 시대에는 AI 자신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첫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못하는 게 이제 창의력이 없고 그 다음에 감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의력도 길러야 되고 인성을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령 취직을 준비하실 때 제가 이런 주장을 해요. 요즘은 이제 취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면담이거든요. 면담할 때 회사 측에서 바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AI 시대에 AI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느냐, 혹은 인성이 좋으냐, 이거를 이제 찾으려고 면담을 하는데, 가령 면담 시간에 질문이 당신 AI를 얼마나 잘 씁니까? 했을 때 내가 뭘 쓸 수 있다. 내가 뭐 비디오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증거로 보일 수 있어야 될 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 창의력이 있습니까? 할 때 창의력이 있다. 꼭 해야 되고, 당장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왜 있다고 하느냐 하는 거를 창의력을 또 기를 수 있는 그 모델을 또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간단히 말하면 이제 자기 분야의 기본 지식도 갖고 다방면의 지식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인간미가 좋아서 다른 사람하고 협동을 할 수 있고 팀워크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당신 인성이 좋습니까? 하는 것도 이제 인성이 좋다는 거를 좋다 해야 되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하고만 하는 지원자 중에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고 믿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겠어요. 내가 당신 회사를 잘 알아가지고 분석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도울 수 있다든지 이런 그 사전 준비를 하셔야 직장을 잡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풀이하면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합니까? 혹은 창의력이 높습니까? 있습니까? 인성이 좋습니까? 하는 것을 다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느냐 할 때 답을, 회사가 바라는 답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에는 그런 말에서 준비된 자에게는 항시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략적인 노력에서 운동을 넣어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젊을 때 저도 그랬지만은 뭐 운동을 생각을 못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한 30분 힘들게는 아니라도 좀 뛰고 와서 뭐 샤워하고 일하다가 저녁 때 밥 먹기 전에 또 나가서 한 30분 뛰고, 취직 준비도 장기적인 문제니까 신체도 건강할 뿐 아니라 그렇게 뛰고 나면은 정신이 훨씬 더 맑아집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니니까 시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제가 권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전략이 적절하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인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 결국은 체력.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병원에 오기 싫으면 운동하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해답법을 사실은 러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박사님만 봐도 이 러닝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더욱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것도 많지만은 오늘은 이만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